사실 어버이연합은 그 극단적인 주장과 폭력 성향으로 진작에 사회의 외면을 받았어야 할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가 그동안 영향력을 행사해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KBS, MBC 등 지상파 방송사와 소위 조중동 종편, 보수 언론이 어버이연합을 보수의 대표적 시민단체로 대접해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와대 나팔수라는 눈총을 받고 있는 KBS, MBC는 어버이연합 게이트가 터진 지금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강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주류 언론은 어버이연합을 보수 세력의 주요 축으로 다뤄왔습니다. 첨예한 정치, 사회적 갈등이 터질 때마다 공영방송인 KBS와 MBC에는 어버이연합이 등장했습니다. 지난 2011년 한미 FTA 비준에 반대하는 노동자와 농민들의 집회가 정점에 달했습니다. 시민들의 반대 집회에는 6천여 명이, 어버이연합이 주최한 FTA 비준 찬성 집회에는 고작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KBS는 어버이연합의 FTA 찬성 목소리도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만큼 비중 있게 소개합니다. 저녁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한미 FTA 비준 반대 집회에는 경찰 주산 6천 명이 참가했습니다. 어버이연합 회원 등은 여의도와 덕수궁 앞에서 FTA 비준안 통과에 찬성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른바 기계적 균형을 핑계 삼은 불공정 보도였습니다.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집회 관련 보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가는 의미, 즉 국가정보기관이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에 개입했다는 탈법성, 위헌성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습니다. 단지 국정원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민들과 이들의 집회를 비난하는 어버이연합의 집회를 1대1로 진보와 보수의 싸움처럼 다뤄왔습니다. 두 방송사는 거의 모든 주요 이슈들에 대해 어버이연합을 내세워 이런 식의 불공정 보도를 일삼았습니다. 항상 그날 밤 뉴스에는 마치 찬성과 반대가 비슷하게 표출된 것처럼, 자발적으로 표출된 것처럼 나가고, 그럼 그걸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찬성도 많고 반대도 많고 전형적인 여론 조작이고 정치 공작인데, 황당한 건 그걸 알면서도 KBS나 MBC가 그런 보도 행태를 반복했다. 이건 정말 석고되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MBC PD수첩 광우병 제작진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렸던 지난 2010년 1월, 고작 50여 명의 어버이연합 회원들이 대법원장의 공간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자 KBS와 MBC는 어김없이 이를 보도했습니다. 보수단체 회원 50여 명이 동이틀 무렵부터 대법원장 공간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보수단체인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회원 50여 명은 오늘 오전 7시 이용훈 대법원장 공간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법원의 MBC PD수첩 제작진 무죄 판결을 비난했습니다. 두 방송사는 언론 자유를 옹호한 판결의 의미는 외면하고 보수와 진보의 이념 대결인 양 몰아갔습니다. 조선일보는 야당을 몰아붙이는 도구로 어버이연합을 이용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정부 여당이 국정교과서를 강행할 때 어버이연합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국정화 반대 서명운동을 방해했습니다. 지금 시민 교과서 외우는데 지금 교과서 만들었냐고! 교과서 만들었습니다. 시민 교과서 만들었습니다. 거의 난동에 가까운 행패 때문에 서명운동이 중단됐을 때도 조선일보는 시작 30분 만에 중단됐다며 어버이연합을 두둔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사회적 논란이 됐을 때도 조선일보는 야당의 버스를 가로막는 어버이연합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조선일보의 지면에서 어버이연합은 보수의 상징이었고 영향력 있는 시민단체로 비춰져 왔던 겁니다. 그러나 이른바 어버이연합 게이트가 터진 뒤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시는 경경련에 예산 지원을 받느냐. 저희는 어버이연합을 받는 건 없습니다. 단 배달복지재단이라는 재단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어버이연합은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진보든 보수든 집회는 다 일당입니다. 보수 2만 원입니다. 진보 5만 원입니다. 전국경제연합이 우회 경로를 통해 어버이연합에 돈을 지원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청와대가 집회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한국 주류 언론의 태도는 돌변합니다. 종편은 어버이연합을 불법 단체로 기업에 돈을 요구한 파렴치한 집단으로 묘사하며 거리두기에 나섰습니다. 어버이연합이 전경련뿐 아니라 대기업들과 정부에도 지원금을 요청하고 또 실제로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버이연합이 인천공항에서는 불법 주차업자의 사주를 받고 시위를 하다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또 조선일보는 추선희 사무총장이 탈북자 단체 대표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KBS, MBC 등 이른바 공영방송은 어버이연합 게이트에 사실상 침묵했습니다. KBS는 관련 의혹이 나온 지난 11일부터 27일 현재까지 메인 뉴스에서 어버이연합에 대한 검찰 수사 소식을 10초간 단신으로 단 한 차례 전했을 뿐입니다. MBC 메인 뉴스 뉴스데스크에서는 27일까지도 관련 소식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KBS 라디오의 아침 프로그램에서 간추린 뉴스 코너를 진행해온 한 KBS 기자는 보도국 메인 뉴스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은 어버이연합 게이트를 타 언론사의 보도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이 주인으로 추정되는 계좌에 1억 2천만 원의 거액을 지원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날부터 이 기자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게 됐습니다. 자, 오늘 간추린 모닝뉴스는 하루 쉽니다. 월요일부터 또 새롭게 뉴스 전해드릴게요. KBS 새노조는 갑작스러운 기자 교체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타사 뉴스를 인용해서 보도하는 게 맞지 않다. KBS 기자면 KBS 뉴스만 보도해야지. 네네. 그리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되지도 않은 것 같다가 마치 사실이라면은 라는 식의 가정법을 쓰면서 뉴스를 보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뭐 그런 이유를 들면서 라디오 국장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 어버이연합 게이트에 대한 보도가 불편하게 느껴졌기 때문 아니겠나 추정을 하는 거죠. 의심하는 거죠. 그동안 그 공영방송들이 정부에 불리한 내용은 정말 완벽하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거의 보도를 하지 않는 거죠. 의혹 수준일 때는 보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는 수준이 아니고 그냥 철저하게 막아주는 그런 보도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죠. 어버이연합을 대표적 보수단체로 다뤄온 한국의 주류 언론. 이번 어버이연합 게이트의 공범이란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타파 강민수입니다.